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 둘이 뭉쳤다. 여당 수석 크로스. 김재원 의원, 강기정의 기, 원기옥. 냉철하고 확실한 분석입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만든 특급 조합이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는 뭐 여유가 있으시네요. 말은 또 여유 있는 척 해야죠. 아, 그래요? 근데 그전에는 슬퍼 보였거든요. 기운 없는 척하고. 네. 근데 불리함은 기운 없고. 네. 불리함은 기운 없어요, 아무튼. 네. 근데 지금 여유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좀 덜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오늘 필승 결의대회도 있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일단 이제 지역에서 직접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 또 당협위원장 전원이 모여서 네. 이제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윤석열 후보도 자신감을 상당히 좀 보여주는 그런 단합의장이었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 리스크에서 넘어갔다고 보는 건가요?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씨는 리스크가 원래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에서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려고 온갖 노력을 하다가 실패했고, 그동안에 무슨 뭐 주가 조작 또는 코바나 콘텐츠 후원 관련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온갖 수사를 하다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장모도 물론 장모에 대해서는 최강욱 의원이 고발을 해서 사건을 검찰을 동원해서 법원 1심까지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듯이 보였지만 결국은 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잘 보면요, 이 전부 여권의 이 공작적인 저 정치 공세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뭐 무슨 무속이다 뭐다 막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원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뭐 그냥 흐지부지 될 거예요. 생태탕 있잖아요, 생태탕. 자, 근데 우리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국민대에서 교육부가 감사를 해서 학력 허위 기재, 경력 허위 기재에 대해서 정확히 맞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시비비를 국민 앞에 밝히고 사과를 해야 될 거예요. 또 수원여대 그 겸임교수로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수원여대 총장이 특별 채용 과정이 있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특별 채용 같은 거 없다. 그냥 뭐 그 경쟁 없이 서류 내서 한다. 시간 강사, 시간 강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두 번씩 한 걸 보면 이제 수원여대 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만큼 그것도 윤석열 후보가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될 거고 사과해야 될 겁니다. 김건희 씨 리스크는요. 김건희 씨가 국회 증인도 빼고 막 그랬던 발언, 또 언론 기자들 다 감옥 보내겠다는 것, 또 미투 사건 이런 걸 김건희 씨의 직접적인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저 과정이 있겠죠. 뭐 사과든 뭐든 그렇게 하는데, 이거 그 김건희 씨 녹취 파일 자체가 김건희 씨에게 접근해서 마치 도와줄 듯이 거짓말하고 또 그런 상대방의 그 실수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뭐 거짓말까지 해서 받아낸 그런 음성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크게 의미를 둘 사안은 김건희 아니에요. 씨가 저는 지금 이번에 그 프로필을 포털에 올렸던데, 전시 기획자로 올렸던데 경력이나 학력은 하나도 안 올렸어요. 그 어렵게 만든 경력과 학력, 미국까지 가서 대학까지 가서 연수하고 공부했던 경력 학력을 하나도 안 올렸어요.
자, 아무튼 김건희 씨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 경력 문제나 그리고 법사 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공개 행보 과정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김건희 씨는 곧 등판하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죠. 아, 그래요? 뭐 남편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네. 하겠습니까? 그건 그렇네요. 그건 공인으로 당연히 나와야죠. 네. 남홍식님께서 김재원 화이팅, 김승현님 강기정 화이팅, 서로 화이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분 지역에서 인기가 대단하시다면서요? 강기정 의원은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광주시장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관리 능력이 좀 너무 없어서 연일 사고가 나고 하는데 강기정 수석이 가시면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한다는 제 지인의 네. 전화 보고가 있었어요. 네. 실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 분위기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김재원 후보도 대구 지금 재보궐선거 곽상도 의원 후임으로 네. 재보궐선거도 지금 신청해 놓고 있고 또 여차하면 경북지사도 당에서 부를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양손에 떡을 쥐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기옥 멤버들이 지금 원기가 충천해져 가지고 다 지금 자리로 가려고 해가지고 지금 주진우 라이브에서 좀 걱정이 큽니다. 우리 방송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집중해 주십시오. 자, 민주당에서 연일 쇄신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저 송영길 대표 불출마 얘기했고요. 386 용태론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오늘 쇄신책 정치를 교체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김재현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당규에 자신들이 저질러서 보궐선거 사유가 되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명시를 해두었어요. 네. 그래놓고 국민의힘은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예. 네. 그런데다가 네. 그걸 당헌 단계에 명시하면서 온 천하에 우리는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막 떠들면서 네. 당시 자유한국당도 동참하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게 되어서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때 우리 당 보고 공천하지 말라고 엄청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공천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아, 그렇죠. 저보고도 공천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온갖 욕을 하더니 정작 작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유가 생겼잖아요. 그것은 딴 것도 아니고 두 분 다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과 부산 오거돈 시장이 다 성범죄로 직을 그만두는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거기에도 그 당헌 당규를 또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우의 마의를 묻지 않고 그러니까 소나 말의 의사를 물은 거는 아니고 전당원 투표라는 변칙을 이용해서 결국은 했잖아요. 공천을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깨졌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요 전부 제가 봤을 때 또 정의당 또 샘물결당의 김동연 또는 안철수 대표 아니면 손학규 대표 이런 분들하고 연대를 좀 해서 나중에는 또 자신들은 공천하지 않으면서 불출마가 정치적 계책이다. 할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정치 쇼에 불과다. 우리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치 개혁을 진행해 오잖아요. 여러 가지 공천 개혁도 해오고 하기는 뭘 해요. 대국민 공천도 해오고 국힘당은 이런 정치 개혁이 시도를 잘 안 해요. 과거에 한나라당 당사, 민정당 당사 팔고 이때 약간 찻대기 정당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던 때 빼고는 우리는 끊임없이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 책임 공천제라는 걸 제도화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여야가 재보궐선거나 재선거를 하게 되면 그 책임을 지는 정당은 공천을 하지 말자.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무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그걸 제도화하려고 했는데 한쪽이 그걸 응하지 않으니까 우리 민주당만 그걸 당헌 당규에 넣었다가 사실은 지난 시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때 잘 못했어요 이걸. 그래서 그때
공천을 하게 돼서 패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려서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있어야 이번에는 되지. 세 정신 곳에 차리고 안 대해서 되잖아요. 세 곳에 있어야 대해서 되지. 무공천을 한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무공천한 동안에 저쪽 당은 홍준표 의원이 공천 청탁해서 윤석열 후보하고 대판 싸우고 물론 윤석열 후보가 거절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홍준표 후보의 공천 청탁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번에 정신 차려서 이제 무공천 할란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당은 공천 개혁은 딱 한 번 했어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강기정 의원 목을 치고 그 말을 또 여기서 왜 꺼내세요? 이해찬 의원 목을 치고 네, 그 아픈 척을 정청래 의원 목을 치고 뭐 그때 한번 했는데 그걸 또 정치개혁이라고 이걸로 또. 자 여기서 우리 마지막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켰던 김재원 최고위원님 2월 중에 이제 퇴원하시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사를 하십니까? 지난번에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네. 퇴원할 때 국민께 직접 인사하겠다 네. 말씀드리겠다 했기 때문에 네. 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설 생각합니다. 전후가 될까요? 조금 그 치료 기간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2월 초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묻습니다. 지금 형세, 지금 판세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유리합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건 원래부터 이 선거는요. 민주당 후보의 이재명 후보가 뽑히는 순간 상황은 끝났어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을 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왜요? 아니 무슨 전과도 그렇게 많고 그렇게 포악하고 욕잘하고 성정이 그 포악한 그런 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자꾸 뭐 정치 지형이 여당이 불리하다 이런 그 거짓말을 하는데 민주당 측에서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문재인 대통령만큼 지지율이 높았던 임기 말에 없죠. 저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만 그냥 고스란히 받아가도 지금 40%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 딴 게 아니고 여론조사예요. 보통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을 묻고 그다음에 저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묻는 조사가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때 여론조사 하는 분이 문재인은 뭐 잘합니다 하고 그럼 이재명은 안 돼요. 이러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닥도 못 얻어먹는 후보가 지금 뽑혀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정수석? 저 촛불 선거에 때 2017년에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앞선데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비등비등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총선을 180석 얻었던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가 의석은 180석 얻었지만은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지지율에서는 사실은 뭐 차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늘 DJP 연합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이겼고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를 통해서 이긴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여당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민주 세력은 단합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 계속 보니까 국민들한테 늘 어려워요. 국민들한테 눈속임하고 집권했다는 거네. 눈속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도 못하는 분들이 늘 뭐 DJP 연합 또 정몽준 연합 이래가지고 집권했다는 거니까 이제 집권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치개혁을 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지역주의에 갈라져 있고 자꾸 지역주의 지금 지역주의 포퓰리즘에 속고 가짜 뉴스에 속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분리하면 지역주의 우리가 늘 딴소리하고 지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니까 지금도 이번도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젊은 과학자라든가 젊은 인재를 장관에 등용시키겠다. 그 말하고 동시에 우리 김동연 안철수까지 생각이 좀 틀리더라도 통합정부 만들겠다. 여기서 잠깐. 국민의힘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와
뭐 함께 정치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비슷해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냥 안철수 또 한 번 속여서 등골 빼먹겠다는 것 뿐이고요. 누구가 누구를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후보가 또 이제 지금 불리해지니까 안철수 등골을 한 번 더 빼먹겠다는 것 뿐이에요. 안철수 우리는 등골은 에이, 아니 한때는 안철수하고 안철수- 단일화하겠다는 데가 국민의힘이었어요. 아니 우리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10%가 넘어가니까 안철수 화들짝 후보님 놀라서 이번에 또 속아서 등골 화들짝 뽑히지 놀라서 지금 마세요. 안철수 거리두기를 하고 민주당은 있잖아요. 믿으면 안 되는 정치 집단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홍준표 의원은요. 또 저렇게 지금은 조금 약간 마음이 상했어요. 상하셨지만 또 가장 자신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또 가장 열심히 도우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요 또 사실은 그 약간 비판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뽑으면 안 되죠. 살인자 집안에 포악한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됩니까? 또 이럴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가요 완전 문전박대 당한 거예요. 선대위에 참여 좀 해볼까 하고 가면서 갔는데 그냥 문전박대를 당한 거죠. 그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 당하면서 그냥 당하면 괜찮은데 완전 구태 정치인으로 몰려보는 거지요. 그 공천 거래나 했던 구태 정치인으로. 1501님께서 국민의힘에서 사실 안철수 후보 서울시장 때 등골 빼먹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안철수 후보가 먼저 단일화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그럼 빼준 겁니까? 아니 우리 당 등골을 좀 빼잡수시려다가 네. 그냥 조금 지지율이 낮아서.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조금 이렇게 태클을 거시는 건가요? 많이 걸죠. 예. 홍준표 후보가 대구시장 나가려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오늘 경쟁 상대.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대구의 지역 방송에서 수치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데 자, 근데 홍준표 후보께서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그럼 나오겠는데요? 근데 그러니 홍준표 후보가 김재원 출당이 거기서 나옵니까? 최고위원을 좋아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출당해달라고. 양쪽에서 다 그래서 출당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죠. 출당하면 안 되고 네. 그리고 홍준표 의원께서 말로는 출당이라고 하지만 홍준표 의원은 원래 보통 정치인들하고 조금 달라요. 보통 정치인들은 속으로 생각은 아주 막 뭐 불그락 푸르락하고 부글부글 끓어도 말씀은 안 하죠. 오늘요. 점잖게 하는데 홍준표 의원은 이제 말씀 자체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 이기려면 오늘 최재형 그 후보도 껴안았던데 최재형 후보 서울 시장 또는 종로 보궐선거에 공천 주시고 홍준표 후보를 껴안아야 될 겁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이 하나 딱 찍은 지역구가 네. 지역구가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의 지역구가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도 그건 들고요.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주고 이 종로 보궐선거에 여기서 최재형. 여기서 지금 공천 거래가 다 이루어질 상황인데 여기서 짜죠. 의견. 편을 짜자고요. 이미 우리 당 최고회의에서 기본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완전한 경선을 통해서 선출한다라고 대강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정치적인 결정을 당내에서의 정치적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원칙을 깨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튼 홍준표 후보가 문전박대를 당한 이유가 처가 그 비리 엄단해라. 근데 아무튼 처가 쪽 건들면요 윤석열 후보 쪽에서 화들짝 놀라니까 근데 처가 비리, 그건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처가 비리에 대해서는 항상 최대한 어느 누구도 그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그 처분을 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말만 공표를 그러죠. 해놓았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처가의 비리가 없어요 지금. 자, 설 지나고 또 민심의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대선이 40여일 남았는데 예. 몇 번 있을까요? 설 지나면 이제 지금 서울 수도권의 민심이 대체로 이재명 후보자에게 상당히 나쁘거든요. 그런 민심이
조금 지방까지 전파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무슨 설, 포퓰리즘, 뭐 가짜 뉴스, 대장동에서 뭐 욕설 이런 것만 있지 실제로 토론을 진지하게 후보들이 이제 2자 토론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뭐 4자 토론이라도 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이성으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 판단도 조금 더 판단을 하게 되고. 토론을 하면요. 예.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셨는지. 뭐 그것도 좋고요. 나 나올 거예요. 거짓말이 했다면 거짓말이 확인될 거고. 윤석열 후보 자신 있습니까? 토론을 16번이나 하고 우리 당의 후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가지고 지금 뭔가 한 방을 기대하시는 모양인데 준비 잘하세요 이재명 후보. 그래야 돼요. 안철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그리고 토론을 통한 후보들에 대한 생각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앞으로 민심은 다양하게 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기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TV토론 떠나서 윤석열 후보가 말 많이 할까 봐 김재원 최고위원님 걱정하시잖아요. 말씀 요즘 별로 안 하셔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시더만 이번에 선거 떨어지면 감옥 간다고 그러시던데 김재원 그거는 정확하게 예측하셨어요. 김재원 최고위원 요새 표정이 편한 게 그런 이유도 있었겠네요. 선거 떨어지면 감옥 간다는 거는 역시 교도소를 갔다 온 분만 알 수 있는 본능이에요. 자 원기옥, 김재원, 강기정, 김재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받으십시오. 주진우 라이브는 아웃캐스트 헤이야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돌발 퀴즈의 정답 오늘은 보라색이었습니다. 오륜기의 보라색은 없지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